노무에도요, 삼총사가 있습니다. 3대 기본 지키기라고 하는데요. 혹시 아르바이트생, 알바생을 뽑으려고 하는 사장님, 혹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알바생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노무에도요, 세 가지 삼총사가 있습니다. 3대 기본 지키기라고도 하기도 하고요. 뭐 기초 노동질서 지키기, 3대 기본 지키기,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. 자, 노무의 삼총사는 뭐냐? 첫 번째, 근로계약서. 두 번째, 최저임금. 세 번째, 주휴수당. 자, 첫 번째, 근로계약서입니다. 자, 근로계약서 2012년 1월 1일부터는요,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한 분은 사업주가, 한 분은 직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. 작성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? 사장님한테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사장님이 안 써주는데 어떻게 해요? 뭐 문자든 아니면 뭐 녹취를 하시던 뭐 카톡을 보내시던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하시겠죠. 그리고 사장님들도요,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다. 나중에 뭐 거꾸로, 예를 들어 거꾸로 내가 뭔가를 증명을 해야 되고 증빙을 해야 되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요,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쓰시는데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거,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 내용은 무효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해야 되고요. 우리 알바생도 마찬가지예요. 이 내용들이 위법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돼요. 나는 계약서 안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. 아닙니다. 위법한 내용이 작성돼 있으면 그거는 무효 처리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까? 임금과 임금 지급일, 지급 방식, 그 다음에 근무시간, 기간, 장소, 업무 내용, 휴일, 뭐 연차, 유급휴가, 그 다음에 4대 보험 관련 내용들, 그 다음에 사보는 근로자에게, 알바생에게 줘야 된다. 그리고 알바생들도 그 근로계약서 한 부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? 만약에 안 준다, 작성을 안 한다, 다른 어떤 방법을 쓰시더라도 그 증거는 좀 보관을 하시는 게 좋다. 사장님들도 반드시 작성하시기를 정말로 권해드립니다. 이거 만약에 작성 안 하시면 벌금도 맞을 수 있고요, 과태료도 맞을 수 있고요,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까 사장님이건 알바생이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한다.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한다.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노무 삼총사 두 번째형입니다. 최저임금이죠, 최저임금. 자, 올해 2020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?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했을 때 8,590원이고요. 2021년은 8,720원으로 약간 오르죠. 자, 올해 기준으로 8,590원입니다. 최저임금, 근로자가 우리 그 뭐 회사에, 우리 사업장에 직원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개인별로 최저임금은 무조건 챙겨 주셔야 된다. 알바생이건 계약직이건 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상관없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을 해 주셔야 된다. 그러면 시급으로 8,590원입니다. 월급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되죠? 월급으로 하면 이제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이제 209를 곱해가지고 뭐 170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만약에 알바를 해서 내가 시급으로 받는다 그러면 8,590원 이상은 꼭 받으셔야 된다.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요. 그리고 뭐 잘 모르겠다 하면요, 그 우리 인터넷상에 모의 계산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휴수당이라는 것도 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세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세 번째, 노무삼총사 세 번째 형은 누구냐? 바로 주휴수당이죠. 이 주휴수당이라는 거는 최저임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. 아까 최저시급은 얼마라 그랬죠? 2020년 기준으로 8,590원. 자, 그럼 주휴수당은 어떻게 하느냐? 주휴수당은 모든 사람한테 주진 않아요. 우리 회사에 직원이 몇 명이냐는 상관이 없습니다. 근데 모든 사람한테 주진 않지만 조건은 뭐냐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.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결근 없이 개근을 다 했다. 그러면 하루만큼을 주시는 겁니다. 제가 여기서 하루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8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요.
내가 일하기로 한 거를 평균을 내서 하루만큼, 그러니까 이거를 비율로 얘기하면 20%가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5일을 일을 잘 했다 그러면 하루만큼을 더 줘서 6일치에 대한 그런 급여를 받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휴일이 하루가 더 들어가는 거죠.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. 내가 5시간밖에 일을 안 해, 매일. 그러면 5일을 일했다 그러면 5일 일하면 25시간이죠. 거기에 하루가 8시간이라고 8시간을 다 주는 게 아니라 5시간만 더 준다는 거죠. 내가 일주일간 일한 거에 하루, 평균 하루치를 내가 더 받을 수 있다. 이거는 유급으로 받는다는 얘기죠. 유급으로. 그러니까 하루만큼을 쉬면서 받을 수 있는 거. 자, 조건은요. 일주일에 15시간 이상. 자, 그리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.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. 일주일간 내가 근무하기로 한 날짜를 개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조건이 뭐냐면 다음 주에도 일할 예정이 돼 있어야 돼요.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만 일하고 나는 끝이다. 그러면 주휴수당은 계산해서 받지 못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. 아르바이트생, 알바생을 뽑으려고 하는 사장님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알바생들, 제가 말씀드린 이 노무 삼총사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근로계약서, 최저임금, 주휴수당.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장님 입장에서건 아니면 우리 알바생 입장에서건 서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잘 챙기시고 그런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